이 스카잔에 새겨진 용무늬 자수는 평면입니다. 하지만 오사카 킨류 라멘의 용간판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입체로 디자인되어 있죠. 평면과 입체, 입체와 평면이 공존하는 이곳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의 화려하고 입체적인 간판들은 80년대 경제 호황기를 반영하고 있죠.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한 시선 강탈용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평가장에서 시선을 끌기 위한 입시미술 그림들처럼 느껴지네요. 그림이 교수의 선택을 받느냐, 간판이 손님의 선택을 받느냐, 어쨌든 사람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디자인의 숙명입니다. 평면인 간판이 있고 입체인 간판이 있듯이 그림도 평면 구성이 있고 공간 구성이 있죠. 여러분은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래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구성, 평면인데도 살짝 공간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림들도 있겠죠. 바로 이 글리코상처럼 말입니다. 글리코상은 옆에서 보면 배경과 인물이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평면인가요? 아니면 입체인가요? 그렇다면 그림에서 이 두 가지를 완벽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완벽한 평면은 정말 평면적으로만 그리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장으로 구성된 그림들조차 바닥과 종이 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평면 구성이라도 약간의 공간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간판은 어떤가요? 마치 평면에서 약간의 높낮이를 표현한 부조 작품처럼 보이네요. 앞에서 보면 평면 같지만 비스듬하게 보면 높낮이가 명확히 존재하죠. 입시미술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평면이지만 훨씬 더 감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굉장히 납작해 보이지만 부조 작품처럼 위에 레이어를 한 단계 추가하면 약간의 깊이감이 생기면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원리는 실무 디자인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구치 코타의 작품인데요.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면 평면적인 느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는 약간의 앞뒤의 깊이감이 존재하죠. 작품이 훨씬 다채로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어를 꼭 위에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에 있는 평면 구성일 경우에 뒤쪽에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죠. 배경 같은 거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배경을 깐다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이건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의 한 장면인데요. 지면에서 올라와 있는 구조물이 있고 영상 그래픽으로 지면 아래쪽에 태엽이 한 층 두 층 더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좀 더 입체감 있는 공간처럼 보이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방식은 기념품 샵에 파는 입체 카드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냥 평면인 카드와는 느낌이 다르죠. 이렇듯 공간의 깊이라는 건 꼭 엄청나게 깊게 빠지는 게 아니라도 약간만 활용할 수 있다면 디자인의 느낌을 확연히 달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디자인에서도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약간의 깊이감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여 구분해낼 수 있는가.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출제 문제였죠. 원 안의 영역은 2D로만 표현하시오. 오사카에는 아예 입체인 간판도 존재합니다. 이 스시 조형물은 마치 우리가 평소에 그리는 주제부 구성처럼 앞으로 진출하고 있네요. 이런 구성은 보통 공간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주제부 쪽에 덩어리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으면 레이어의 단계가 크게 3단계가 생기면서 그림의 느낌이 좀 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그림 스타일이죠. 하지만 이런 간판이라고 무조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이 이런 그림이라고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공간을 많이 빼고 적게 빼고 하는 것이 그림이 좋게 보이고 나빠 보이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내가 이 깊이를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죠. 이건 이구치 코타의 도쿄올림픽 픽토그램 디자인입니다. 픽토그램이란 보통 평면적인 디자인을 떠올리죠. 하지만 도쿄올림픽 영상에서는 평면인 픽토그램이 살아 움직이는 듯 입체화시킨 연출을 했습니다. 평면이었다가 공간이었다가 평면이었다가 다시 공간이었다가 이렇게 평면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능력, 디자이너의 기본 소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입시 그림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일본에 온다면 빼놓을 수 없는 메이드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이 파이를 기념품으로 주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조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보라색과 연두의 조합을 사용했네요. 아니 연두색은 정록 대비를 생각하면 빨간 계열과 어울리는 거잖아요. 왜 또 청보라색이랑도 어울린다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달라 머리 아프게. 그냥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둘 다 괜찮은 보색 대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노란 연두의 보색은 남보라색입니다. 어찌 보면 이 파일은 정보색 대비를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빨강의 보색은 청록입니다. 이 청록에 비슷한 계열이 또 연두색이기 때문에 이 조합 또한 보색 대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평면과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보색 대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 경계와 기준도 모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 그걸 판단하고 법칙화하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중에게 예뻐 보이느냐 아니냐,
저는 그 예뻐 보이는 방식을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색 대비라는 약간의 개념이 필요했던 것 뿐이죠. 이런 색채 조형 능력은 디자이너가 되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은 그저 표현력이 최고로 중요하게 느껴지고 뭔 소린지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어도 때가 되면 생각날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많은 디자인에 적용되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었구나 하면서요. 오사카이는 최근 들어서 이런 아나모핑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얇은 공간이든 깊은 공간이든 2D인 종이 위에 3D인 공간을 표현한다는 것. 그림도 이 영상처럼 알고 보면 하나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종이는 분명히 평면인데 그 안에 공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비욘세의 르네상스 투어의 한 장면입니다. 원형태의 구조물을 기준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네요. 공간이 생겼다가 평면이었다가 계속해서 화면이 전환되면서 2D와 3D를 가지고 놀고 있네요.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연결시켜 블랙홀을 만들었네요. 원형과의 연결성을 이용한 문제.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문제였죠. 그리고 지난달 3월 등장한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서도 이런 논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죽은 나무와 나뭇잎 벽화를 연결시켜서 작품을 표현했죠. 교수님들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가 궁금한 것보다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평소에 이런 것들 본 적 있지? 네가 디자인과에 오고 싶다면 평소에 관심 있었을 거야. 이런 것들 찾아보고 알고 있을 만큼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이지. 그럼 그림에 좀 표현해봐. 오늘은 오사카의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판의 가게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화려함으로 시선이 이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감각적이네? 여기서 인스타 업로드하면 예쁘겠다 라고 생각하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들어가기 싫은 간판은 어떤 간판일까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가게를 고를 때 쳐다도 안 보는 간판, 문할 가치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간판, 촌스러운 간판이겠죠. 이미 여러분은 평가장에 깔린 그림들 속에서 간판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교수님 입장에서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가게엔 들어갈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림 또한 뽑힐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치열한 간판 경쟁에서 선택받는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기명대였습니다.